2026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디아스포라 이형초. 우리에게 박물관이 생긴다면 입구는 화물차처럼 만들자. 좁은 열차에 갇혀 초원을 가로질렀던 순간처럼 긴 철로를 지나 부모를 만나러 가고 싶다. 척박한 평야에서 씨앗을 뿌리고 토구를 짓고 새를 잡아먹으며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먼 사람들의 이야기. 흠뻑 젖은 곡괭이와 밤의 나뭇가지들. 따뜻한 진열창에 넣어두자. 우연한 행인처럼 그곳을 지나치며 우리의 역사를 러시아어로 중얼거릴 것이다. 유리창 사이로 언어와 계절이 바뀌고 러시아인도 카자흐인도 한국인도 아닌 무국적자의 밤이 쌓이는 곳,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자신들만의 농장을 만들었답니다. 말하던 큐레이터는 사실 그들의 가족이고 새벽마다 불을 밝히는 경비원은 자기 이름 대신 그들의 이름을 외우던 가득 찬 박물관, 모두 연결된 사람들, 텅 비어 있어도 가득 찼다고 믿으면 어디든 둘러볼 곳은 있지. 결국 우리는 같은 출구로 나갈 테니까.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늘 몰려든다. 어디에서 불어온 눈바람이 머리가 되고 어디에서 쌓인 눈송이가 몸이 되는지. 몰라도 좋은 박물관, 다 사라져도 기억해주는 이야기. 우리에게 박물관이 생긴다면. 네, 2022-2026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디아스포라 이형초. 네, 디아스포라가 뭐죠? 제목이 디아스포라인데 디아스포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이 생각날 거예요. 원래 디아가 영어로 다이아미터라고 하면 대각선이잖아요. 그 다이가 대각선처럼 쪽쪽 이렇게 흩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말해요. 이렇게. 그리고 스포라는 씨앗이란 뜻이죠. 씨앗을 뿌리듯이 흩어져 사는 민족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시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이라고 하면 좀 역사적인 관점이 있죠. 네, 그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시를 읽는 내내 미국의 소설가, 그러니까 흑인이면서 여성이면서 온갖 차별을 다 겪고 살아본 토니 모리슨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토니 모리슨에 대한 기억이 계속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토니 모리슨의 소설적 어떤 철학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니 모리슨의 어떤 관점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역사적 사실은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없이 있는 그대로 기억하기만 하고 거기에 어떤 감정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해자는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역사인 거니까요. 그리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백인도 흑인도 서로에 대한 혐오, 또 우리도 그렇죠. 일본과 한국의 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서로를 혐오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혐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그 서로에 대한 그 감정 폭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네, 감정 폭력이래요. 또 흑백 갈등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서로에 대한 감정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네, 토니 모리슨의 관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분의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 제목도 잘 생각 안 나네요. 너무 오래됐나 봐요. 그 대표작으로는 빌러비드, 아마 그냥 빌러비드 하고 제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가장 푸른 눈, 네, 이 두 책이 대표작이고, 뭐 솔로몬의 노래니 재즈니 하는 다른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 두 개의 책이 가장 대표작이에요. 네, 아주 네, 대단합니다. 읽어보시면 그 심장을 파고들 거예요. 네, 자, 한 문장씩 읽어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뭐 영어 나온 김에 이 스포라가 씨앗이라고 그랬죠. 씨 뿌리기.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sporadically라고 하면은 이 씨앗 뿌리듯이 흩어져서 이런 느낌, 드문드문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흩어지게, 디아가 약간 흩어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민족 또는 그 집단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네, 정식 영어로는 diaspora라고 읽습니다. 우리에게 박물관이 생긴다면 이라는 가정을 딱 했어요. 박물관. 시를 읽는 거잖아요. 먼저 시는 제목부터 시죠.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박물관이라고 했으면 뭔가 느낌이 와야겠죠. 네,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기억을 위한 어떤 역사적 공간이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는 곳, 그것이 박물관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박물관이 생긴다면 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공간이 생긴다면 이라고 조건을 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입구는 화물차처럼 만들자. 참 표현이 어마어마합니다. 역사도 잘 알아야겠죠. 이 정도 쓰려면. 좁은 열차에 갇혀 초원을 가로질렀던 순간처럼 긴 철로를 지나 부모를 만나러 가고 싶다. 척박한 평야에서 씨앗을 뿌리고, 네, 디아스포라의 뜻이 또 씨앗도 나오네요. 토구를 짓고 새를 잡아먹으며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뒤에 살짝만 더 읽어볼게요. 기다렸던 먼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연과 연을 이렇게 걸쳐놨어요. 이렇게 띄어서 읽어도 되고 붙여서 읽어도 되게끔 이렇게 붙여놨죠. 연걸치기를 해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입구는 화물차처럼 만들자. 옛날에 그 시베리아 쪽인가요? 이게 이쪽에서 멀리 이동시킬 때 처음에는 그 기차로 태우고 그냥 강제 이주를 시켰잖아요. 러시아인들이 그 고려인들을. 그래서 저기 카자흐스탄까지 데려가는데 기차로 데려가서 거기서부터는 뭘로 태워가요? 화물차. 그러니까 이 화물차는 흔히 그 어떤 동물을 실어나르는 그런 화물차 같은 것들이었는데, 러시아에서 그 강제로 주민들을, 고려인들을 이주해서 싣고 갔던 가축을 운송하던 수단으로 쓰던 트럭이죠. 마치 가축을 운송하듯이 거기서부터 이제 기차에서 내리면 화물차로 이렇게 태워가요. 그렇게 이동을 시켰었죠. 그래서 입구를 트럭으로 만들어서 저 박물관 입구를 그런 화물차처럼 만들겠대요. 네, 왜요? 바로
박물관은 지금 그 기억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부터 그 화물차에 실려갔던 우리 조상들의 그런 비극적인 그 과거를 관람객이 그대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그 우리 고려인 조상들이 그때 겪었던 그 화물차에 실려가던 그 순간들을 관람객들이 바로 체험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태도, 그런 의도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좁은 열차에 갇혀 초원을 가로질러 갔던 순간처럼 긴 철로를 지나 부모를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박물관은 그 카자흐스탄에 그 실려갔던 열차로 상상하고 있죠. 박물관은 그때 그 열차로 상상하고 있어서 그 그러니까 박물관은 그때 조상들을 과거죠. 과거의 조상들을 현재의 관람객이 만나게 하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과거로 가서 진짜로 부모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박물관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기억으로 어떤 그 조상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척박한 평야에서 씨앗을 뿌리고 토굴을 짓고 새를 잡아먹으며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참 아주 그냥 치열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살기 위해서 그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다 내려놓고 그냥 살라고 하니까 네 그때 뭐 토굴도 짓고 새도 잡아먹고 그렇게 배고픈 시절들을 살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봄이라는 것은 풍요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서 또 갑자기 이제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먼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해버려요. 이렇게. 그죠? 흠뻑 젖은 곡괭이와 밤의 나뭇가지들이라고 하는데, 그죠? 역사를 어떤 너무 가깝게 대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객관화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느 정도로 좀 거리를 두고 봐야 객관화가 되겠죠. 그래야 과거를, 감정을 배제하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려는 태도입니다. 흠뻑 젖은 곡괭이와 밤의 나뭇가지들이라고 하는데, 흠뻑 젖은 곡괭이라고 하는데 이걸 박물관에 두고 싶은가 봐요. 그때 조상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흠뻑 젖은 곡괭이, 그러니까 이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뼈가 빠지도록 일해서 땀에 젖은 곡괭이겠죠. 그리고 밤의 나뭇가지들이라고 하는데,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 하면 시에서 어떤 상황을 떠올려요? 암울한 상황을 떠올리죠. 그죠?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뭇가지들이래요. 또 이렇게 그 추운 지방의 나뭇가지들, 그러니까 그런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앙상하게 살아가던 그때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조상들을 이렇게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화자는 벌써 만나고 있어요. 네. 따뜻한 진열창에 넣어두자라고 합니다. 따뜻한 진열창에 넣어두자. 우연한 행인처럼 그곳을 지나치며 우리의 역사래. 잠시만요. 네. 러시아어로 중얼거릴 것이다. 유리창 사이로 언어와 계절이 바뀌고 라고 합니다. 표현이 대단히 비유적으로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따뜻한 진열창에 넣어두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진열창에 그들의 삶을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에다가, 아니, 도서관이 아니라 박물관에다가. 그런데 따뜻한 진열창에 넣어두자라고요. 그들의 삶은 그 추운 추위에 떨면서 살았겠죠. 그 추운 지역이니까. 그 추운 추위에 떨면서 살았을 그 조상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따뜻한 진열창에 넣어두자라고 합니다. 네, 이제라도 따뜻하게 지내라고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우연한 행인처럼 그것을 지나치며 우리의 역사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행인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마치 자기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또는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를 사실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죠. 우연한 행인처럼 이러는 거는 그것을 지나치며 우리의 역사래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어로 중얼거릴 것이다. 유리창 너머로 언어와 계절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겠죠. 세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러시아로 중얼거릴 거래요. 러시아어로. 이미 후손인 거죠. 1세대들은 한국말을 썼겠죠. 조선어를. 그 당시에는 조선어였겠죠. 이미 후손들이어서 러시아가, 이제 후손들은 이미 언어를, 러시아어를 배웠어요.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라. 네, 러시아어로 중얼거릴 것이다. 유리창 너머로, 유리창 사이로 언어와 계절이 바뀌고, 네, 언어 세대가 지나니까 언어도 바뀌고, 그리고 세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인도 카자흐인도 아닌 한국인도 아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한국 사람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인도 아니에요. 러시아어를 중얼거리지만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는 곳은 카자흐죠. 그런데 또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인데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해요. 러시아 말을 쓰니까 러시아인 같지만 사는 곳도 카자흐인이고 혈통은 한국인이고 말만 러시아인이죠. 또 카자흐인이라고 보기에는 사는 곳만 카자흐인이고 언어는 러시아어, 그리고 혈통은 한국인. 또 한국인이라고 하기에는 뭐예요? 사는 것도 카자흐, 또 언어는 러시아어. 그러니까 어때요? 영원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일 수밖에, 어디를 가나 이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쓸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연걸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한국인도 아닌 무국적자 이렇게 해놨죠. 네, 살짝 걸쳐놨어요. 따로 봐도 되고 같이 이어서 읽어도 되겠죠. 무국적자의 밤이 쌓이는 곳,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자신들만의 농장을 만들었답니다. 말하던 큐레이터는 사실 그들의 가족이고, 새벽마다 불을 밝히는 경비원은 자기 이름 대신 그들의 이름을 외우던. 여기도 이렇게 또 걸쳐놔요. 이렇게, 그죠? 자, 무국적자의 밤이 쌓이는 곳. 진짜 무국적자래요. 무국적자. 그러니까 주류의, 그러니까 카자흐면서 카자흐스탄 주류에도 못 속하, 어느 러시아도 카자흐도 또 한국에도 그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방인의 암담한 그 삶의 이야기가 쌓이는 곳이겠죠. 그것을 이렇게 무국적자의 밤이 쌓이는 곳이라고요. 무국적자의 밤이 쌓이는 곳. 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자신들만의 농장을 만들었답니다. 라고 해요. 이제 자신들만의 농장을 만들었다.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땅은 이렇게 제공이 돼요. 물론 국가 소유이지만 땅이 제공되고 거기에서 그 공동 집단 농장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가장 유명한데 키부츠, 그러니까 집단 농장이죠. 집단이 소유해서, 공동 소유해서 그 농산을 짓는 그 농장을
키부츠라고 해요. 이스라엘 거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콜호스라는 게 있어요. 그 콜호스라는 집단 좀 운영 방식이 다른데 러시아의 콜호스라는 어떤 집단 농장은 뭐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농기구는 뭐 이런 것만 소유하고 생산이나 이런 것만 소유하고 땅은 국가 것이죠. 이스라엘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들만의 농장을 만들었답니다. 라고 해요. 네. 기어이 살아내는 거죠. 말하던 큐레이터는 사실 그들의 가족이고 새벽마다 불을 밝히는 경보원은 자기 이름 대신 그들의 이름을 애우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단 농장 체제이니까, 그죠? 집단 농장 체제니까 다들 하나의 어떤 그 가족 공동체 같은 거죠. 서로 다 알죠. 이렇게 다 같이 일하고 같이 수확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서로 그런 그 하나의 어떤 가족 같은 공동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끈끈한 공동체. 가득 찬 박물관 모두 연결된 사람들, 가득 찬 박물관 모두 연결된 사람들, 텅 비어 있어도 가득 찼다고 믿으면 어디든 둘러볼 곳이 있지. 결국 우리는 같은 출구로 나갈 테니까 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가득 찬 박물관, 모두 연결된 사람들, 이런 어떤 말을 딱 던져놓고 그 이유를 여기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써놔요. 왜 그런 사이인가? 라고 이렇게. 가득 찬 박물관인 이유, 그리고 모두 연결된 사람들인 이유를 이렇게 밑에다 다시 붙이고 있죠. 이렇게. 네. 가득 찬 박물관. 글쎄요. 뭐 전시할 것이 얼마나 된다고 가득 차겠어요. 근데 가득 찬 박물관이라고요. 다른 무엇이 가득 차겠죠. 또 모두 연결된 사람들, 모두 연결된 사람들이요. 왜 모두 연결된 사람들일까요? 네. 박물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뭐 제일 유명한 박물관이 아마도 그 대형 박물관이겠죠. 대형 박물관. 대형 박물관은 근데 사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영국의 유물은 거의 없고 그 대형 박물관에 가장 핵심적인 유물은 딱 두 나라 거예요. 하나는 뭐 그리스, 또 하나는 이집트. 이 두 개 빼면 없죠, 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전시장에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이집트에서 온 그 전시물들은 전부 빼앗아 온 거죠. 강제로 빼앗아 온 거예요. 근데 뭐 한국관, 뭐 중국관, 일본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 그 전시물 구경하라고 대형 박물관에다 그냥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근데 이제 그 이집트하고 그리스관은 전쟁에서 빼앗아 갖고 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처럼 그런 데처럼 볼거리가 많은 그런 박물관이 아니에요. 근데 가득 찬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왜요? 텅 비어 있어도 가득 찼다고 믿으면 어디든 둘러볼 곳은 있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득 찬 박물관이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형 박물관이나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처럼 가득한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이 가득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기록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기록이라는 게 있어야 기억도 잘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같은 출구로 나갈 테니까, 네, 거의 혈연 또는 뭐 그런 어떤 마을 공동체이니까 생산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때요? 결국 우리는 같은 출구로 나갈 거래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된 사람이에요. 다른 장소에서 살았다고 어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았겠죠. 뭐 한국 땅에서 살았고 카자흐에서 살았고
어떤 살았던 장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의 민족 공동체임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늘 몰려든다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늘 몰려든대요. 기억할 것이 있고 들을 곳이 있으니까 늘 몰려들죠. 역사적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들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불어온 눈바람이 머리가 되고, 어디에서 쌓인 눈송이가 몸이 되는지 몰라도 좋은 박물관.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놨죠. 그 박물관인데 어디에서 불어온 눈바람이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시련이죠. 시련. 그 시련이 시련, 그런 눈바람, 시련 같은 건데, 그 어떤 시련이, 우리가 겪은 어떤 시련은 머리가 되고, 또 쌓인 눈송이가, 그 시련이 쌓여서 눈송이가 됐대. 이렇게 눈송이가 몸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의 시련들이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시련으로 사람이 됐어요. 마치 눈사람 만들듯이. 그러니까 뭐 눈바람이 머리가 되고 쌓인 눈이 몸이 된다. 뭐 이런 건 마치 어떤 신이 사람을 빚듯이, 그죠?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는 행동처럼 보이죠. 마치 어떤 그 신화적 표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이게 신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의 사람들, 그 한국인 공동체들이죠. 그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어떤 그 신이 흙으로 그 사람을 빚듯이 시련으로 스스로를 빚어내서 삶을 일궈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인한 생명력들을 마치 어떤 그 신화 이야기하듯이 표현하고 있죠. 네. 다음, 그런 시련의 어떤 순간들까지 알지 않아도 되겠죠. 그 시련을 다 기억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좋은 박물관이래요. 사실은 그건 아니겠죠. 그 과거를, 좀 전에 그랬잖아요.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몰라도 좋은 박물관, 그러니까 이런 시련들을 몰라도 좋은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반어적 표현이죠. 꼭 알아야 되는 박물관인 거죠. 네. 만약에 몰라도 좋은 박물관이면 뭐하러 이렇게 애써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꼭 알아달라는 거죠. 그 과거 조상들의 시련들을 꼭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박물관인 거겠죠. 네. 이런 걸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다 사라져도 기억해주는 이야기. 우리에게 박물관이 생긴다면 참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심사평 좀 볼게요. 심사평. 심사는 정호승 시인,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정호승 시인이고, 조강석 문학평론가, 이분이 교수님이래요. 문학평론가 두 분이서 심사하셨고요. 디아스포라는 활달한 상상력과 더불어 사유를 시적 플롯을 통해 알맞게 조직하는 데 있어 숙련된 솜씨를 보였다. 네, 아주 적절하게 표현 잘하신 것 같아요. 상상력 하나 정말 활달하죠. 그 사유를 시적 플롯, 그러니까 소설의 줄거리를 엮어가듯이 시를 딱 그 전후 맥락에 따라서 엮어가는 어떤 그런 플롯, 그런 걸 플롯이라고 하죠. 그런 시적 플롯, 그 일종의 맥락에 대한 계획이 시적 플롯인 거죠. 네, 알맞게 조직하는 데 있어 숙련된 솜씨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매끄럽지 않은 대목이 없었고, 네, 좀 잘 비교적 매끄럽죠. 많이 그래서 잘 읽어지죠. 그래서 좀 매끄러운 시는 잘 읽어져요. 네. 시 전체가 환기시키는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역시 생경한 관념이나 강변 없이 적실하고 진중하게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경하다, 아주 낯설어서 좀 어색한 느낌, 네, 그런 사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강변, 억지죠, 억지 생각을 강요하는 거, 그런 거 없이 아주 적실하고, 즉 실제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말이죠. 실제 딱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진중하게 전달되었다, 진실하고 무게 있게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디아스포라 이영초 시인의 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